관심과 에너지가 다 저쪽으로 가 있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한테 소홀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 사람이 바뀌리라는 그 기대로. 근데 어차피 안 바뀌어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오늘은 사람 사이에 생기는 그 스트레스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랑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저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대를 하지 않는 거,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원래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별로 불편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어, 내 아이니까 좀 더 성실하고 조금 더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 우리 상사니까 내가 원하는 상사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내 남편은 어땠으면 좋겠어, 전부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죠. 기대가 낮은 상황에서는 조금만 괜찮은 행동이 나와도 의외인데? 괜찮은데? 오히려 좀 높이 평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누군가를 지목을 해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한테 막 물어봐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스트레스를 줍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회사의 동료가, 가족이, 자식이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계속 듣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해둔 기대에 많이 못 미쳐서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기대를 정말 없앨 수 있다면 스트레스의 근원 자체를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불가능해요. 기대를 없애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내 자식인데 내 자식에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지 않냐?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남편이라면 남편이 해야 될, 의뢰해야 되는 그런 행동이 있지 않냐? 나는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대를 낮춘다가 아니라 기대를 혹시 완전히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때 괴롭단 말이에요.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하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에너지를 낭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눈치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대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기대에 맞춰서 그 사람이 변할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어떤 잔소리를 하고 푸시를 해봤자 그 사람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바뀌리라는 그 기대로. 근데 어차피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뀐다가 오히려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가족이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어떻게 기대를 안 하고 사냐? 옆에 있으면 막 기대를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 기대를 싹 회수해 와서 본인이 집중해야 될 대상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기대라는 것은 초점이 저 사람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가지고 와야 돼요. 저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 그런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상황에서 자신한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관심과 에너지가 다 저쪽으로 가 있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한테 소홀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훈련해야 되고, 내가 집중해야 되고, 내가 몰입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그 모든 것은 뒷전으로 밀려 있어요.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혼자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 또 누구한테 기대하는 줄 아세요? 연예인한테 기대하고, 대통령한테 기대하고, 국회의원한테 기대하고, TV를 보면서 기대를 하고, 기대할 대상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외부에 대해서 자꾸 기대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지고 공허해지고 충족이 안 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기대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충족되지 않은 그 기대 때문에 공허해지고 화가 나고 불만족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싫어져요. 통제하고 조정할 수 없는 곳에 두둔 관심과 에너지를 쫙 회수를 해서 통제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회수해서 가지고 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럴 때 내가 한 발짝 떼면서 내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움직이는 걸 막 관찰하면서 그렇게 움직일 때도 자꾸 생각이 벗어나요. 누구 엄마가 어쨌고, 누구 자식은 참 공부도 잘한다던데, 누구는 유치원 때 영어 유치원 보냈다더라. 온갖 생각이 또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또 다시 가져와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온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스스로로부터 비롯되는 그 행위들,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고 독서를 할 수 있고 아이랑 집중해서 대화를 할 수 있고, 대화를 하는데 기대가 가 있으면 아이한테 어떤 기대와 관련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자꾸 이런 대화가 지속이 됩니다. 그런 대화는 서로를 죽이는 대화예요. 그런 대화 말고 우리가 상대방한테 기대를 하지 않고 해줄 수 있는 대화는 어떤 종류의 대화냐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대화가 아니고, 그거는 내가 저 사람을 자꾸 조종하려는 대화예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진정한 대화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를 경청을 하고 쭉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보이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보여요. 그러면 칭찬을 해주고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내가 스스로 어떤 말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나로부터 비롯된 거죠. 근데 자꾸 조종하려고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은 백날 해봐야 그 사람한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대화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좋은 대화가 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좋은 이야기만 왔다 갔다 합니다. 관계가 좋아지고 웃게 되고 에너지 레벨이 올라갑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 대화만 최대한 남기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기대를 하는 말을 100%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약간 원했을 때 저 사람이 마음이 내키면 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대화도 쓸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서로 에너지 레벨을 낮추는 대화가 아니고 서로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종류의 대화들은 서로한테 어떤 측면에서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라는 거를 접고 나 자신한테 집중을 하고 내 마음속에서 긍정적 마음과 에너지가 나왔을 때 대화를 시작하자고요. 그때부터 관계가 재정립이 됩니다. 근데 자꾸 습관이 돼가지고 그 기대를 하고 싶고, 근데 그 기대라는 게 계속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말만 하면 그런 게 나와요. 이게 내가 통제하고 싶고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도 이게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입을 닫아야 돼.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 그리고 그런 생각을 통제하기 힘들다 할 때 좀 벗어나야 돼요. 떨어져야 되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조용하게 밖에 나가서 산책도 좀 하고 운동을 하면서 그 습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입만 뗐다 하면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화 자체가, 여러분들이 쓰는 대화의 단어들을 한번 쫙 나열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노력하겠다, 그런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네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너 어떻게 해라, 이런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기대에 의한 단어들로 여러분들의 대화가, 여러분들의 말투가 이루어져 있다면 여러분도 괴롭고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도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잔소리, 또 팩트 폭격 당했다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고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인생의 어떤 하나의 덕목들, 나는 다른 사람한테 최대한 기대를 안 하기로 했어, 이런 마음을 먹으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근데 이거 괜찮은데 싶지만 또 다른 문제는 끊임없이 저 산을 넘어오는 구름처럼 계속 또 넘어옵니다. 그랬을 때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또 어느 순간 잘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할까? 요번에는 기대를 좀 낮추니까 해결이 됐는데,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종류의 덕목, 겸손이라든가 도전이라든가 그때 또 훈련을 해야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의 덕목들을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훈련하고 탑재해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마음을 먹어버리는 게 좋아요. 몇 개 탑재했다고 나 이 정도 가지고 살래 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멈춰버립니다. 끝까지 배워나가겠다. 그리고 받아들이겠다. 새로운 훌륭한 덕목을 탑재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도 편하고 더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계속
훈련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잔소리도 할 거고 그리고 같이 해 나가는 그 재미를 느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